한반도 인물사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비교되는 무패의 군주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제19대 왕으로 광개토왕 능비에 의하면 391년에서 412년에 재위한 것으로 나오는데 삼국사기에는 재위기간이 22년임은 같지만 재위연대는 392에서 413년으로 실려 있습니다. 재위기간 동안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해 재위 시에는 영락대왕이라 일컬어졌으며 본명은 담덕인데 중국 측 기록에는 안으로 전하며 고구경왕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체격이 크고 뜻이 고상했다고 합니다. 고구경왕 3년인 386년에 태자로 책봉되었다가 부왕의 사후 즉위했는데 재위기간 동안의 업적은 삼국사기와 광개토왕 능비가 좀 다르지만 시호처럼 고구려의 영토와 세력권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먼저 예성강을 경계로 그동안 일진일퇴를 거듭해온 백제에 대해 즉위 초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 392년 4만 병력을 거느리고 석현성을 비롯한 10개 성을 빼앗았습니다. 이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자랑하던 관미성을 불과 20여일 만에 함락시켰으며 빼앗긴 땅의 탄환을 위해 침공해온 백제군을 394년에는 수곡성에서 395년에는 폐수에서 각각 격퇴시켰습니다. 백제와의 접경지대에 칠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고 396년에는 한강 너머지 진격해 58성 700촌락을 파괴했고 백제 아신왕으로부터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를 받고 왕의 동생과 대신들을 인질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백제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세력 만회를 위해 외를 내세워 399년에는 고구려와 연결되어 있는 신라를 공격했고 404년에는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는 대방고지를 침공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구려는 병력 5만을 파견해 왜구를 신라에서 몰아내고 가야 지역까지 추격했으며 대방고지에 침입한 왜구도 괴멸시켰고 407년에는 백제를 공격해 육성을 쳐부셔 백제를 응징했습니다. 또 신라에 대해서는 친선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 신라가 복속에 담보물로 인질을 보내게 했으며 400년에는 왜구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원해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런 남방으로의 세력 확장과 함께 서방으로의 진출을 꾀하기도 했는데 당시 고구려의 서쪽에 있는 모용시의 후연과는 400년에는 후연의 사절을 파견하는 등 한동안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400년 후연왕 모용성이 소자하 유역에 위치한 고구려의 남소성과 신성을 침공해 오자 후연에 대한 보복전을 감행해 402년에는 요한을 건너 숙분성을 공격, 평주자사 모용귀를 도망치게 했습니다. 404년에도 후연을 공격해 상당한 전과를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요동성을 비롯한 유하 이동 지역을 차지했으며 후연왕 모용기에 의한 405년의 요동성 침입과 406년의 목저성 침입을 격퇴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중국의 산동성에 중심을 둔 남연의 왕 모용초에게 천리마 등을 보내며 접근을 피한 것도 후연 견제의 외교 정책이었지만 서방 진출은 후연을 멸망시킨 북연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일단락됩니다. 이 밖에도 392년에는 북으로 거란을 정벌해 남녀 500인을 사로잡고 거란에게 빼앗긴 고구려인 1만인을 데리고 돌아왔으며 395년에는 거란의 일부인 비료를 친정해 많은 가축을 노획해 개선했습니다. 398년에는 소규모 군대를 파견해 숙신을 정벌해 조공관계를 맺었고 410년에는 동부여를 친정해 굴복시킴으로써 북쪽과 동쪽으로 영역과 세력권을 확장했습니다. 이렇듯 정력적인 정복 사업을 펼친 결과 재위기간 중 64성과 1400촌락을 공파했고 고구려의 영역을 크게 팽창시켜 서로는 요하, 북으로는 개원에서 영안, 동으로는 본춘, 남으로는 임진강 유역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처럼 고구려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정의 정비에도 노력해 장사, 사마, 창군 등의 중앙관직을 신설하고 역대 왕릉의 보호를 위해 수묘인 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 또 393년에는 평양의 구사를 창건해 불교를 장려하고 장수왕 때 평양 천도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광개토왕 능비의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했으며 오복이 풍성하게 익었다는 표현은 내정 정비의 결과입니다. 영락 18년인 408년 4월 광개토대왕은 나중에 장수왕이 되는 왕자 고거련을 태자로 삼았으며 7월에 나라 동쪽에 독사를 비롯한 6개 성을 쌓고 평양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비교적 인구가 빈약한 동쪽에 평양의 반동적인 인구를 이주시켜 평양에 대한 왕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동쪽을 개척하면서 동부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정복 전쟁을 펼치던 고구려의 위대한 군주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413년 39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414년 능에 옮겨 묻고 아들인 장수왕이 광개토대왕 능비를 세웠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도 좀 이른 나이에 사망해 사망 원인의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즉위 직후부터 장장 20년 동안 전쟁을 치렀으니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해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능과 능비는 지금도 중국 길림성 집안에 남아있는데 능에 대해서는 장군 총설과 태왕 능설이 있으며 능비의 이른바 신묘년 기사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 학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외국 침공 가설. 일본 서기의 리추덴노 제위 5년인 404년 기록의 묘한 사건이 신화적 문구로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덴노가 자신의 아내까지 죽고 화를 부른 푸르마 모치노 키미에게 책임을 물으며 삼신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냄새와 재해 및 재난의 주범이 츠루기 타치이치기 노미코라고 되어 있으며 한제이 덴노는 고구려계로 알려진 인물로 리추덴노가 붕어하자 405년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기록을 두고 고구려가 당시 신라에서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을 패퇴시킨 뒤 직접 바다를 건너 외국을 침공해서 신라처럼 왕위 교체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볼 때 404년이면 백제, 가야, 외국이 고구려의 영토인 대방계를 침공하고 이를 고구려가 격퇴했던 시기와 완전히 일치하고 기록에서 언급하는 즉쿠시아와지 섬은 오늘날 규슈라고 합니다. 고구려가 당시 이 남방 전선에 집중하는 사이 우연히 공격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백제와 가야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낸 외국을 공격하는 정벌전을 펼쳤을 확률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해상 능력은 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최절정을 맞이하고 있었으며 광개토 대왕이 백제 정벌에서 수군을 운영한 적이 있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신화적으로 수식한 기록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기록에 대한 해석이 아직 불분명하지만 경상남도와 규슈에서 고구려식 유물들이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경상도에 400년 신라 구원 이후 고구려의 해군 기지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요동성 유광탑 설화. 삼국유사에 나오는 요동성 유광탑 설화에 고구려의 성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련도 몰랐으며 고구려의 동명성왕 주몽이 있지만 이련은 동명성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편 모두로 묘지명에서 광개토대왕을 국강상 대개 토지오태 성왕이라고 부른 것이 보여 요동성 유광탑 설화에서 나오는 고구려 성왕은 광개토대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국유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국유사 탑상편에 실린 요동성 유광탑의 이야기는 당나라 때 도선 율사가 저술한 집신 주삼보감 통록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이련이 채록한 것으로 제목의 뜻은 요동성에 있던 아쇼카 왕이 세운 탑이란 뜻입니다. 대략 줄거리는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동성에 고구려의 성왕이라는 왕이 순행을 왔다. 신비한 오색 구름이 휘감아 돌며 머무는 곳을 발견해 그곳으로 다가가 보니 그 구름 속에 지팡이를 든 승려가 홀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은 사라지고 대신 3층의 흙으로 쌓은 기단 위에 솥을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의 탑만 보여 왕이 승려가 서 있던 자리를 파보게 하자 지팡이와 신발과 산스크리트어로 된 명문이 나왔습니다. 마침 그 중에 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불탑이라는 것을 알려주자 고구려 왕은 불교를 믿을 결심을 하고 이 탑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금 7층의 목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원본인 도선의 집신 주삼보감 통록이나 이를 채록한 이련이 모두 이 탑을 아쇼카 왕이 세운 탑이라고 했는데 과연 아쇼카 왕이 인도 바깥 중국을 건너 동쪽 끝단에 고구려 요동성에 탑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유광은 아요광으로 인도의 아쇼카 왕을 말하는데 아쇼카 왕은 인도를 통일하고 전국에 8만 4천 개의 탑을 세웠고 불법으로 나라를 통치한 이상적인 전륜성왕으로 받들어졌습니다. 불교가 인도, 박중국 등으로 퍼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아쇼카 왕이 탑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가 고려 성왕이 가서 확인한 요동성 근처의 유광탑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광탑은 요동성에 세워져 적어도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한 이후에 세워졌을 것인데 일시적 점령이 아니라 고구려 영토로 완전히 편입된 이후로 추정되며 요동이 확실하게 고구려 영토가 된 것은 광개토 태왕 때였습니다. 광개토 태왕은 요동을 확보한 이후 이곳에 7층 목탑을 세워 이곳이 고구려 땅임을 확실히 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무했던 것으로 생각되어 유광탑을 세운 고려 성왕은 광개토 태왕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한반도 인물사는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비교되는 무패의 군주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